다음날 그는 그를 보면서 세 명이 사무실에 들어앉았습니다. 이 속도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빨라졌습니다. 혼자 6시간 동안 10개를 만들었는데 셋이서는 8시간 만에 10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작업으로 만든 머리띠를 들고 인천 SK 행복대중야구장으로 향했습니다. 15분 만에 100개를 완판했던 것입니다. 야구신문 사업에 3억에서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는데 15분 만에 50만 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머리띠 왕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구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야구 관계자들이 아이템이 괜찮다면서 매장에 입점시켜 주었습니다. 8개 야구 구단에 머리띠를 납품했고 주말에는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빚을 져가고 3억 원의 존경증이 생겼습니다. 나는 EBS에 찾아가서 평소에 눈여겨본 이 토익 목표 달성이라는 브랜드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 직원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3억 원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전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EBS는 그러한 투자금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번이나 거절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익 목표 달성을 프로를 담당하는 부장님이 3번째 바뀌면서 그의 제안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투자한 지 1년 만에 3억 원이 150억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투자라서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토익 목적 달성이 그 사이에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 토익 목적 달성을 성공시킨 것은 자신들이 제사하는 무료 전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교육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업을 끝까지 다 들으면 강의를 돌려준다는 가격 전략을 최초로 도입한 것입니다. 토익 목적 달성에 투자하고 회원 수강 내역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강의를 구입한 사람 중에는 끝까지 완강한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돈을 구사했고 20%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나 역시 사놓고 읽지 않았던 많은 책을 써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의를 끝까지 듣게 할까요? 라든가 돈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전액 환불해주는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전액 환불해주면 어떻게 돈을 버리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원 중에 10% 정도가 더 완강할 것 같다면서 10% 할인한 것과 똑같지 않겠냐면서 10% 할인 프로 모르셨니라고 생각하라고 설득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토익 목적 달성의 성공으로 벌어들인 150억 원으로 홍대에서는 100평짜리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식자재 유통에도 뛰어드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망하면서 돈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의 이유가 다음 사업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자기개발 회사가 된다는 미션을 정하고 온라인 영어 회화 서비스 야나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루 3번 양치질에 힘이 있습니다.
이 EBS 파트너사로 토익 목적 달성 서비스를 하면서 쌓아올린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 역량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어 교육 콘텐츠를 잘 만드는 회사에 지문부문 수발을 했다가 아예 인수를 해서 콘텐츠에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벌였던 회사 자산과 은행에서 빌린 돈은 합쳐서 50억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 영어 회사의 사장은 A사가 5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강력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TV 광고를 진행하면서 자금금 50억 원이 3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같은 해 5월 달에는 회사 통상 잔액이 11만 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폐업 위기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은 모두 퇴사하고 어떻게든 회사를 키워보려고는 열의가 남아있는 직원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첫 사업이었던 신문사가 망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보다 더 들어옴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른 돈이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50억 원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지만 서비스가 종전되면 수강생 환불도 시작될 터였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망했을 때는 자자가 일어나고 꾸미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아예 들어옴에 다 잠이 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큰 덩치가 침대에서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24번을 실패했다고 실패가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실패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기에 실패의 공포는 반복될수록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두려움과 실패감을 느끼면 회사에 출근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실패하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다시 도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문제를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 힘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감을 이기고 회사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를 100% 성공해내기로 했습니다. 95%의 성공 가능성도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100% 성공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해서 100% 성공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성공의 감감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면 아주 작은 간에서부터 성공을 쌓아나가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듯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성공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루 3번 3분의 양치질입니다. 이 양치질을 해나면서 나는 3분의 양치질 성공했다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3번 밥을 먹으면 나는 밥 먹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성공에 해낼 수 있는 이런 리스트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내일은 불안해하고 돌아가는 대신 오늘은 작은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이 아저씨라는 영화에서 원빈이 했던 대사를
있는데,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면서 그 자신은 와면보다 더 시간을 쪼개서 지금 이 순간을 성공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마음만은 진정되고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내가 나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편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 상대는 처음에는 측은지심을 발휘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파트너, 고객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되니 다른 사람들과 일도 더 원활해지고 기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같이 일을 더 잘 도모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16일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추석 맞이쯤 날이었는데 갑자기 매출이 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2016년도 1월부터 마케팅을 시작해서 추석이 있던 9월까지 9개월 동안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사람들, 추석 면접에 만난 사람들에게 야나두를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야나두 해보더니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입소문은 추석 마지막 날에 매출이라는 지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그날부터 매일 매출이 완만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회사 통장 잔고도 안정적으로 늘었습니다. 10월달이 되자 투자자가 찾아와서 투자를 하고 싶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두세 회사가 크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야나두 콘텐츠 펑이드원이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마케팅에 한 번 더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당시 우리는 이전 TV 광고의 참패를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경쟁사가 A급 모델을 기용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지도를 가지려면 비슷하게 센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모델은 배우 조정석 씨였습니다. 이 계약할 당시만 해도 조정석 씨는 납득이라는 캐릭터를 가진 재미있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드라마 질투의 화신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조정석 씨에게는 시크함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시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광고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이 24번 실패해도 성공한 사업가가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공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중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야나두의 광고를 만든 드림팀이 그랬습니다. 광고 감독, 매체, 미디어 믹스 담당자, 광고 대항사, 배우 조정석 씨는 등이 그 드림팀이었습니다. 이 대박이 난 광고는 TV 광고용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작비 1억 원을 투자해서 7시간 동안 지금 본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냈더니 바이럴용을 한 번 더 찍자고 했습니다. 감독님은 30분 만에 구성을 하고 우리 직원 10분 만에 커피를 딱 만들어 바이럴용 광고를 찍었습니다. 조석 씨는 집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고 없이 딱은 바이럴은 광고도 살 수 있고 속으로 옮겨놨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다는 대사를 하면서 고개를 5도 그랬던 사람의 시선을 강했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